판도라라는 곳을 또 소송을 걸었네요. 제가 아는 판도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판도라 TV? 예, 거긴데. 그래서 요거 보고 핸드폰 스토어에다가 판도라 한번 쳐봤어요. 판도라가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요?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판도라 상자라는 그런 그 고유명사를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상표권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소송은 근데 인터넷 라디오 업체인데 음원 스트리밍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딱 들으면은 굳이 얘네가 왜 둘이 소송이 붙었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페이팔이 아이콘 있잖아요. 네. 그 아이콘이 이제 파란 바탕에다가 여기 나올 것입니다. 네. 파란 바탕에다가 흰색으로 P자가 있는 요런 이것도 모양이에요. 상표권이구나. 네, 상표권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판도라라는 이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서 좀 유사한 아이콘, 여기 이제 또 뜨겠죠. 네. 이거는 하얀 바탕에다가 파란색으로 P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야, 요거 너 베낀 거다. 이거 너 그만 써라 이렇게 해서 제기를 했어요. 이건 소송상 사실 이기기 어려운 네네. 소송이었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랬는데 또 이게 업태가 너무 달라요. 페이팔은 결제 업체고 판도라라는 데는 이제 음원 스트리밍 하는 라디오 이제 플랫폼이면 사실 이게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제 같은 업무적인 이렇게 영역 안에서 혼동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영역의 이제 두 개의 회사다 보니까 아마 그냥 페이팔이 우리 피자는 우리 거니까 쓰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송 제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저희 했었잖아요. 그 아디다스. 아디다스 세 줄 쓰지 마. 쓰지 마. 테슬라가 세 줄 쓴다고 쓰지 말라 그러는 그거랑 약간 비슷하지 아니 않을까?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좀 무리수를 두는 회사들이 조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몇 건 있었던 걸로 근데 제 기억이 이렇게 소송을 나는데.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 사용자에 대해서 불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혼동이 되게 생기긴 했잖아요. 아이콘이. 그래서 지금 유저들의 불만이 많아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올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여기 되게 비슷해서 나 이거 누르려다가 이거 눌렀다. 그런 잡음이 생겼을 때 주주들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기든 지든 무조건 소송을 해가지고 그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은 그 불만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그런 게 비슷한 게 아닐까. 왜냐면은 추측인 거예요? 아니면은 추측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던가 행정기관이라던가 이게 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게 맞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봐도. 근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법원도 안 가고 그냥 바로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고 끝내버리면은 이게 뭐 책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어쨌든 이게 나중에 감사 같은 거 받으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회사에서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 소비자들이 이거를 헷갈린다. 내가 페이팔인 줄 알고 이제 이거를 켰는데 판도라더라. 이래서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이 결제 업체 이용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의 불편도 생기고 소비자들에게 뭐 불편이 생기면 당연히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소장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합의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시당초 이제 소를 제기할 때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기지 않을 소송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거를 종결시키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 목적이 만약에 판도라가 이 P라는 애플리케이션 로고를 쓰지 못하는 게 목적이라면 소를 제기해서 합의로 이끌고 가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우리 합의금 요걸 줄 테니까 더 이상 쓰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협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소송이라는 이제 뭔가 그런 중간 쿠션을 하나 거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는 있는 거죠. 반드시 그게 승패가 아니라도 목적은 하나니까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석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이제 이사나 주주들의 이제 면피책으로 그렇죠. 이제 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간 네. 것 같은데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 면피책으로만 간 건 아니고 질 가능성이 더 이길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면책을 거예요. 위해서. 면책을 위해서. 그렇죠. 그건 맞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잘 풀려가지고 판도라가 바꿨어요. 또 나올 겁니다. 판도라가 똑같은데 이제 P가 좀 더 알록달록해지고 좀 더 멋있어졌어요. 네. 오히려 그러면 판도라한테는 또 좋아진 건가요? 뭐 좋아질 수도 있죠. 네, 뭐 디자인도 이걸 이뻐졌으니까. 통해서 네. 뭐 아무도 광고 모르던 효과도 거를 광고 효과도 얻었을 수도 있고. 아니, 노이즈 마케팅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아니 근데 P가 사실은 뭐 여기 고유명사 우리- 거의 뭐 그냥 여러 가지 알파벳인데. 그러니까요. 파킹할 때도 P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주 파킹하고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또 암호화폐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요즘 가장 핫 이슈죠. 뜨거운 감자. 보니까는 페이팔도 뭐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뭐 암호화폐의 이런 엄청난 상승장을 이끈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게 작년 10월이고요. 그 전부터 페이팔이 우리도 암호화폐 그러니까 거래소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10월 21일 날에 딱 터진 게 뭐냐면은 이제 페이팔 그 결제할 때 원래 페이팔이 결제를 뭐 은행 계좌에 연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연결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자원이 이제 암호화폐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딱 도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때부터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럼 그 변동성을 누가 감당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걱정 혹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제 수단으로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암호화폐들 중에도 결제 수단으로 하겠다고 표방하고 나온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뭔가 물건을 지불하고 쓰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1,000원 주고 이걸 샀는데 내일 되면 이게 만약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2,000원이 되면 이걸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놔두면 이게 어차피 내 재산이 되는데 맞습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은 1,000원이라는 가치를 두고 팔았는데 내일 이게 500원이 됐네? 그럼 이건 물건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난 이거 안 받은다. 현금 줘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사실 변동성이 크면은 결제 수단으로서는 정말 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이러한 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게 해외 통화 원금 결제라고 하나요? 그 카드로 해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신용카드를 쓰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환전을 해가지고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은 저는 이게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봐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준 환율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 제가 어제자로 어제 5월 5일입니다. 기준자로 보면은 이게 1,126원이고 근데 요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살 때 그 달러를 이제 우리한테 주고 이제 우리가 원금을 줄 때 그때는 이제 비싸게 팔아요. 이 회사에서 1,145원 한 20원 정도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 때 그때는 이제 1,106원 그러니까 20원 정도 싸게 사는 거예요. 요 범위가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이제 수수료를 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요. 근데 외국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해봤자 1, 2%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어느 정도 스테이블 돼 있잖아요. 폭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폭이 있으니까 기준 환율도 등장한 거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비트코인은 하루에 20%를 왔다 갔다 하니까 떨어질 때막 이러는데 이걸 기준을 잡았다고 했을 때 이 폭을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 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떠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그러니까 변동성을 근데 누가 이게 떠왔느냐.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그냥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선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그 리스크만 부담하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살 때 아니 살 수 있는 게 자기가 아니라 안 받으면 되는 건데 받는 거잖아. 아니 안 받을 수는 없죠. 페이팔이 아니 그러니까 비트코인 페이팔 입장에서는 이거를 결제 수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만인 건데 그걸 결정했다는 거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페이팔이 이거 시행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한 생각으로 이걸 시행하지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그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주식 시가총액보다 많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결제가 지금 시행이 됐는데 이게 하루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페이팔이 비트코인은 지금 장래에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쓸 때마다 나는 비트코인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변동성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아무리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이 좋고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도 이런 큰 자금을 운용하는 데서는 비트코인을 그 포트폴리오의 편입 자체를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돈으로 대신 받는 거는 사실상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거를 자기 투자 자산에다가 운용하는 데다 넣을 수는 없는 거지. 이건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1대1로 교환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제 누가 그 변동성은 자기가 사업자가 당연히 분담해야죠. 당연히 소비자한테 리스크를 줄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요거가 제 생각에는 약간 이거랑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이팔이 사실 2019년 12월 11일 날 그 소송을 제기했어요. 얘들이 뭘 했냐면은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는 이 페이팔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해 수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공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페이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세부적이고 매기지도 않는 그런 수수료에 대해서까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근데 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 그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절대로 질 건 안 냅니다.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페이팔에 대해서 요구를 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 금융 당국에게 소송을 제기한 게 우리한테 이제 금융 당국이 뭔가 조사 권한을 행사해서 조사할 테니까 너네 관련 조사 권한은 서류나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소비자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라 라는 공개해라. 그런 구체적인 규율을 줬는데 그 규율이 너네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한 거다. 또 나오는 건 이런 것도 있던데요. 벤모가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하면서 뭐 미승인 자금 이체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뭐 문서 제출을 하고 서면 답변을 해라라고 그러니까 했다고 그거를 지금 제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한 그 소송이 1심이 작년 12월 달에 끝나고 지금 이번에 3월 1일 날 소비자 금융 보호국 네. CFPB라고 하는데 이게 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벤모로 조사하는 게 아닌가. 이 페이팔 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주 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